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얘기 해주실 건가요? 지난주 수요일이 한글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커피와 한글입니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통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이제 한글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우리가 한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의 하나가 바로 한글날입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지구상에 자기 나라 문자를 기념하는 국경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단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고 한 나라가 더 있다는 거네요. 어디예요? 멀지 않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네. 현재 남과 북이 함께 기념하는 국경일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광복절이고 다른 하나가 한글날입니다. 우리 그를 국경일로 지정해서 기념하는 것은 같은데 국경의 이름도 그리고 날짜도 다른 것은 좀 아쉽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께서 이제 한글을 만들어 반포한 날을 10월 9일로 지정해서 한글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한글 창제를 처음으로 기념하기 시작한 1926년에는 11월 4일이 기념일이었고 이름은 각야날이었다고 하죠. 한글을 공부할 때 시작하는 각야, 거교 첫 두 음에서 가져온 겁니다. 1928년부터 우리 글 명칭이 이제 한글로 되면서 이제 한글날이 생겼죠. 북한은 훈민정음을 만든 날을 1월 15일로 보고 이 날을 조선 글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쪽 북쪽 모두 이 날은 휴일입니다. 세계에는 언어가 현재 7천여 개가 있고 이런 언어를 표현하는 문자도 수백 개가 있는데요. 이외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문자를 기념하는 나라는 남과 북 두 나라, 우리 민족밖에 없을까요? 왜 그러냐고요? 저는 한글의 위대함을 워낙 아니까, 아나운서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죠. 네,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문자를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한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한글은 이것을 만든 사람, 만든 때, 이유, 그리고 원리, 쓰고 읽는 법칙까지 완벽하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네. 10여 년 전 제가 이제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하는 한글날 기념 학술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대학의 한 언어학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인용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하면서 밝히기를 자신이 한글을 만든 것은 부녀자들이 글로 서로 통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라고 했습니다. 15세기 봉건 시대에 부녀자들을 위해 글을 만들었다고 떳떳하게 밝힐 수 있었던 멋진 군주가 지구상에 세종대왕 말고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한국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고 얘기하더군요. 네. 외국인이 한글에 대해 이런 얘기하는 거를 외국에서 듣는 거는 거의 애국가 듣는 수준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한글의 가치를 이 한글날 하루만 조금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외국어 남용 정말 심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 종종 많이 하거든요. 과도한 외국어 사용 같은 현상이 갑자기 심해진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그랬는데요. 요즘 아주 심하죠. 카페 이름을 보나 커피 메뉴를 보나 온통 외국어 추성입니다. 제가 본 기록 중에 55년 전쯤인 1969년에 나온 흥미로운 석사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서울 명동의 다방 문화를 조사했더군요. 그런데 여기에도 벌써 외국어 남용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논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외국어 남용은 오래된 습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어 사용이 급격히 진행된 것이 바로 1960년대였습니다. 특히 다방 간판에 외국어 사용이 급격하게 늘었죠. 이 논문 저자는 당시 시민들의 반응을 조사했는데요. 다방 간판의 경우 한국어 사용이 좋다는 사람이 전체의 반도 안 되는 46%에 불과했습니다. 주점이나 술집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심해서 한글 간판 선호는 42%에 불과했고요. 나머지는 외국어가 다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 중장년층보다는 청년층에서 외국어 간판을 더 좋아했고요. 서울과 지방을 비교해보면 서울이 더 심했습니다. 55년 전에 이미 다방 이름에서 외국어 사용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외국어 남용을 막으려고 40년 전에는 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법을 만들었어요. 네, 1984년에
5개 광고물 관리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모든 간판에는 한국어를 함께 써야 하고 어기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외국어 간판이 왜 그렇게 많았을까요? 네, 법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어가 무엇인가 좀 신선한 느낌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공유했던 거죠. 5개 광고물 관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또 심의 중인데요. 처벌 수준을 낮추는 게 개정 방향이라고 합니다. 지켜지지도 않는 법을 개정안들 무슨 소용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한글날 뉴스를 보니까 서울 시내의 경우 간판 중 20%는 한글 없이 외국어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법대로라면 이게 다 처벌 대상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한글날에만 잠깐 나오는 뉴스로 끝났죠. 오늘은 이제 커피라는 음료의 명칭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커피라는 그 한글 명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커피를 커피라고 부르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가까운 아시아 지역부터 알아볼까요? 중국에서는 커피를 한자로는 가베라고 쓰고 발음은 카페이죠. 커피와는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고히라고 하고요. 동남아시아에서 태국, 베트남은 라틴어식으로 카페와 비슷하게 발음을 합니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코피와 비슷하게 발음을 하고요. 필리핀의 지역 언어인 타갈로그어로는 특이하게도 가와예요. 아시아에서 우리와 비슷하게 커피로 발음하는 나라는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정도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커피라고 발음하는 나라가 많지 않네요. 네네. 그럼 유럽은 어때요? 네, 유럽에서는 정말 지역마다 커피를 부르는 명칭, 표기, 발음의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라틴어 국가에서는 보통 카페라고 부르죠. 쓰기로는 CAFE 또는 CAFFE죠. 반면에 동유럽의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등에서는 카바와 비슷한 소리를 냅니다. 네. 같은 동유럽도 언어가 다른 헝가리에서는 까비라고 하죠. 러시아에서는 코페이라고 하고요. 북유럽은 또 다릅니다. 대부분 알파벳 C가 아니라 K로 시작을 하는데요. 독일이나 덴마크어로는 카피로 소리가 나고요. 네덜란드어로는 코피, 그리고 노르웨이어로는 카포죠. 특이하게도 스웨덴어로는 차페에 가깝게 또 발음이 됩니다. 핀란드는 아주 색다르게 카흐비아라고 또 하고요. 영국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커피보다는 코피에 가깝게 발음을 합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럼 커피가 탄생한 아랍이나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부르나요? 네, 아랍어 계통에서는 카와라고 보통 하고요. 커피나무의 고향 에티오피아에서는 아주 특이하게도 분나라고 합니다. 분나요? 네, 전혀 다르죠. 스와힐리어를 쓰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카하와고요. 생각보다는 우리식으로 커피라고 발음하는 나라는 영어권인 미국 그리고 캐나다 서부 등 몇 나라밖에 없습니다. 현지인들은 그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더라도 사실 여행객들이 커피라고 하면 알아는 듣겠죠? 듣죠. 네,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이런 지역을 여행할 때 현지어로 표현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커피라고 부르고 한글로 커피라고 이렇게 표기하기 시작한 걸까요? 네, 지금 우리가 쓰는 커피라는 표현이 정착하기까지는 굉장히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무려 140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커피의 표기가 변해온 과정 속에는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의 혼란과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커피를 처음으로 책에서 소개한 사람은 윤종이라는 분인데요. 1848년에 세계 지리책인 벽의 심편을 출판했는데 1852년에 이 책을 좀 보완 개정하면서 커피라는 음료를 처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아시아 필리핀의 주요 산물을 소개하면서 이제 커피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책은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한자로 가비라고 썼습니다. 1857년에는 5년 후에 유명한 실학자 최한기라는 분 역시 이제 세계 지리책 지구 전요를 간행했는데 이 책에서는 무려 11군데에서 커피를 소개했고요. 예, 커피 생두 모양이라든지 커피 끓이는 법
등과 함께 미국인들은 아침에 빵이나 국수와 함께 커피를 마신다는 내용까지 뭐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이 책에서도 커피는 한자로 갑이었습니다. 네. 한글로 커피를 표기한 기록은 당시 없겠죠. 네네. 뭐 아직 커피가 들어오기 이전이고 일반인들이 커피의 존재 자체를 모를 때여서 네. 1880년대까지는 한글 기록이 없습니다.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는 조선시대에는 한글이 많이 안 쓰였다. 일제시대에 들어서야 뭐 한글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한글은 창제되자마자 생각보다 널리 뭐 남녀노소 그리고 양반 평민 구분 없이 꽤 널리 사용됐다는 겁니다. 네. 예, 궁중에서도 그리고 민간에서도 이 편지글이나 소설이 한글로 많이 쓰였고 또 역대 왕들은 각종 의학서, 뭐 농서 등 이 민생에 필요한 자료들을 한글로 번역, 즉 언해에서 반포를 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동의보감도 언해가 있을 정도입니다. 언해본이. 왜냐하면 여성질환 관련 내용을 여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해서 출판을 한 거죠. 뭐 얼마나 멋집니까? 물론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이 표준화되었죠. 표준화는 한글을 이제 쉽게 만든 장점도 있지만 너무 쉽게 만들다 보니까 훈민정음에 있던 몇 가지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어를 비롯해서 여러 외국어를 우리말이나 글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로마자 커피의 모음, 오를 오로 발음할 것이냐 뭐 어로 발음할 것이냐 이게 표준화로 인해서 어려워진 거죠. 커피의 그 F도 정확하게 표기될 수가 없게 됐고요. 훈민정음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남아있다면 영어의 커피에 아주 가까운 발음과 표기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한글로 처음 표기한 게 언제였고 어떻게 표기했을지 궁금하네요. 예, 조선은 이제 1882년에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영국, 뭐 독일, 이탈리아 등등 여러 서양 국가들과 수교를 합니다. 그리고 서양인 뭐 외교관, 상인, 교육자, 선교사 등이 쏟아져 들어오죠. 조선을 식민지화 내지는 뭐 자기들의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이들이 이제 경합을 벌입니다.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의 지도자들이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네. 뭐 군란, 정변, 사변 등이 반복되고 뭐 혼란한 것처럼 당시 커피를 표현하는 이름도 혼란스럽게 되죠.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서양인들이 미국인은 커피, 영국인을 만나면 코피, 독일인이나 오스트리아인은 카피,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인들은 카페. 뭐 러시아인들은 코페이라고 불렀거든요. 중국인은 카페이, 일본인은 고이. 뭐 우리식 표현은 없고 어떤 나라 표현을 따라야 할지를 정하기 어려웠죠. 독립을 유지하려면 어느 나라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것과 같습니다. 당시 커피를 표기하는 한자가 다양했던 배경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자로도 가비, 가배, 가피, 갑비 등 다양한 글자를 가지고 표현했거든요. 네. 이 나라 저 나라의 이권을 빼앗기면서 혼란에 빠져있던 나라 모습과 닮았던 게 커피 표기였던 거죠. 비극입니다. 이런 시대에 처음으로 커피를 한글로 표기한 신문이 나타납니다. 무슨 신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는 독립신문입니다. 독립신문은 나라의 독립도 추구했지만 커피라는 단어의 한글화에도 기여했습니다. 독립신문은 1898년 9월에 있었던 그 고종 커피 독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한글로 카피차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뭐 이어서 이제 대한매일신보 등에서도 한글을 카피라는 표현으로 사용했고요. 제가 찾은 기록 중에서 커피를 한글로 지금처럼 커피로 쓴 첫 사례는 1926년 12월 22일자 중외일보라는 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맛 좋은 차 끓이는 법이라는 기사에서 커피 만드는 법을 소개하며 커피라고 완벽하게 표현을 했죠. 네. 그러자 이제 뭐 매일신보도 1927년 기사부터 커피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뭐 이후에는 뭐 대부분의 한글 신문에서 커피라는 표현을 널리 사용하죠. 제비다방, 유명한 제비다방의 주인공 이상도 1936년에 쓴 수필 이 산천여정에서 커피로 표기를 했고요. 그때부터 커피라는 명칭이 사용되는군요. 네, 그렇죠. 이제 해방이 되고 미국인들이 들어오면서는 더욱 커피라는 이름이 유행하죠. 1960년대 후반까지 20년 정도 커피라는 명칭으로 거의 통일이 되었는데요. 갑자기 또 바뀝니다. 갑자기요? 왜요? 네. 문제는 영어 교육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이제 혼란이 생기는데요. 이게 갑자기 커피가 아니라
코피라는 표현이 등장해서 퍼지기 시작하죠. 네. 잘못된 영어 교육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영어로 커피는 COFFE잖아요. 네. 예,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중학교 교육이 거의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죠. 그런데 영어 수업에서 알파벳 O는 O로 배웁니다. 또 당시 막 이제 시작된 유치원에서는 A, B, C, D, E, F, G로 시작하는 알파벳송이 유행하면서 알파벳 O는 O로 발음하는 글자인 것처럼 거의 굳어지죠. 이는 실제로 다양하게 발음되는 글자인데 O는 다양하게 발음되는 글자인데 우리는 O로 배우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도 알파벳 O가 O로 소리 나는 경우가 뭐 많기는 하죠. 당장 뭐 코리아, 네. 뭐 길다의 롱, 노래송, 호텔 등입니다. 그렇게 커피가 아니라 코피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게 되는데요. 1980년대에는 가장 심하게 됩니다. 네. 예컨대 80년대에 국내 4대 신문에 커피를 주제로 한 기사 455건에서 커피로 표현한 것은 20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코피였습니다. 복사를 의미하는 COPY 코피, 코에서 나는 피, 그리고 음료 커피, 이게 다 코피를 검색하면 함께 나옵니다. 그럼 언제까지 코피로 발음했어요? 네, 거의 30년 동안 그랬습니다. 예, 커피로 통일해서 쓰기 시작한 것은 1986년에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5, 6년간 혼란을 겪고 나서 1992년부터는 대부분의 신문에서 커피를 커피로 통일해서 시작했습니다. 커피의 명칭으로도 많은 걸 배운 하루인 것 같은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네, 해방 직후 커피의 효능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겠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커피가 좋다, 나쁘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이야기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지금까지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